러시아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시장이 한국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수출처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은 2014년 서방의 대러 무역 제재가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며 꾸준한 마케팅으로써 러시아 소비자의 호감을 이끌어낸 덕분입니다. 러시아 뷰티 시장은 2년 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러시아에서 K-뷰티 한류붐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 진출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러시아 뷰티 산업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110억 달러로서 한화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뷰티 제품의 최대 소비국으로 꼽히는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는 무려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깔려있는 뷰티 제품의 70%가량이 수입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산 독주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서방국 간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유럽산 공급이 점차 감소되고 그 대체제로서 한국, 일본산 등의 아시아 제품이 러시아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며 새로운 경쟁 질서로 재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는 통상 소득의 10%를 화장품에 구매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 수준 대비 화장품 구매 비중이 높은 수치입니다. 연평균 10%의 꾸준한 시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매업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최근 스킨케어 제품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트렌드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유통 구조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최근 시장 상황입니다. 바로 수입상 도소매 오프라인 채널 시장에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소매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시장은 수입상이 소매, 판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구축까지 확대하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드럭스토어 같은 전문 채널 또한 더욱 대형화를 펼치며 공룡 기업으로서 다져나가며 유통에 큰 손으로 굴림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러시아 화장품의 유통 구조는 양분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평균 10% 수준으로 러시아 화장품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수입산 우유의 시장입니다. 수입산 화장품이 80% 비중이니 우리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시장 트렌드입니다. 다시 말해 자고 일어나면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 그리고 SNS로 빠르게 브랜드 이미지가 전파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지위도 금방 내놓게 될 수 있는 점입니다. 러시아에서 K-뷰티 열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한국산 화장품의 지명도가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러시아 화장품 가운데 스킨케어 시장 규모가 무려 2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 수치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를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스케어 제품은 1조 9천억 원, 다음으로 바디케어 제품 2,900억 원, 세 번째로 핸드케어 제품 약 1,300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산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로레알이 하이엔드 시장을 독보적으로 점유하며 시장 지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시장에서는 러시아 토종 자국 기업 브랜드인 깔리나가 점유 시장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이한 점은
러시아 자국 화장품 기업들도 스킨케어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도 이제서야 경쟁에 계속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자국산 화장품의 신제품 트렌드, 즉 가격, 마케팅 정책들을 유심히 모니터링해야만 시의적절한 사업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수입산 화장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러시아 화장품 수입액이 1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나로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져 영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유럽 브랜드가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한국산 제품이 비약적인 성장을 끌어냈습니다. 4위 수입국으로 등극한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비중이 막대합니다. 러시아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성 화장품은 7억 9천만 달러로서 한화 9,400억 원 수준입니다. 전체 수입 화장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같이 기능성 화장품 시장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기류에서 기능성 화장품만 봤을 때 한국산 화장품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억 불 가까이 수출하며 당당히 2위 수입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반면 메이크업용 색조 화장품 시장은 감소세입니다.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립과 아이 메이크업 제품에서만 선택하라고 하면 아이 메이크업 시장이 좀 더 유망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화장품 유통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화장품 유통은 크게 드럭스토어, 뷰티샵, 온라인몰 이렇게 세 가지 채널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드럭스토어, 통상 우리가 말하는 전문 판매점입니다. 참고로 전문 판매점도 커버할 수 있는 시장에 따라 대형, 중대형으로 서로 분류됩니다. 주로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 제품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전문 화장품 취급점입니다. 주로 뷰티샵을 통해 30대 이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객을 상대로 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판매 기반을 가진 중소도매상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 판매 전략입니다. 이렇게 지향하는 고객에 따라 사업 전략도 각기 다릅니다. 러시아 통관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적에서부터 러시아 현지 통관 과정을 도식화했으니 우선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러시아 사업에서 통관은 사업 상패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러시아 현지에서 통관을 직접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은 많지 않겠지만 최소한 선적에서 현지 수입 통관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향후 수입하는 거래선과 커뮤니케이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러시아 통관 과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통관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화물 정보 작성 및 검토, 다음으로 수입 통관 신고서 작성, 마지막 세 번째로 관세 납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입 기업 대부분이 전문 통관 브로커를 통해 제품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통관은 러시아 수입 관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지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품 인보이스 단가 그리고 제품 무게에 서로 혼합을 해서 최종 관세율이 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저 단가 그리고 패킹 리스트 상의 중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최저 단가야 러시아 수입상들이 작성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량, 즉 패킹 리스트와 비닐상에서 중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 사업을 좀 더 활성화되면 여러 거래선을 통해 통관을 하는 것보다는 대표 한 기업을 지정해 수입 통관을 진행하고 각자 파트너들에게 제품을 배송해주는 전략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청취하면서 기업인분들이 언제 이 부분이 나오는지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인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북방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으셔야 하는 내용이니 잘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U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합니다. 제품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통관 과정에서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고스트라는 인증서를 취득해야만 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면서 CU 인증을 받아야만 러시아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 고스트 인증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U 인증은 러시아 이외에도 주변국, 구소련 국가 4개국에서 통용되는 인증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CU 인증은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현지 사업자들만이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고스트 인증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인증으로는 국가 등록 인증과 적합성 신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용품, 필러 등 비교적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은 국가 등록 인증과 적합성 신고서 모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대부분 한국산 화장품은 적합성 인증서만 취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증 구비 서류 또한 러시아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지만 기업들은 통상 3년 기간으로 인증서를 취득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국가등록 인증서, 적합성 신고 모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 공급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데이터 목록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들은 아니니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확한 제품명, 그리고 제조사명, 주소, 기업 또는 상품 로고, 순중량, 총중량, 제품 성분, 여기서 제품 성분은 100% 성분비가 나온 MSDS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법, 유통기간 및 보관 방법, 제품 효능, HS 코드, 그리고 CE, ISO 등 기존에 취득한 해외 인증서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더욱더 빨리 취득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사진입니다. 샘플은 총 2회 발송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샘플은 서류화 작업 때 필요하고 두 번째 샘플은 인증기간 심사 작업 시에 필요합니다. 처음 필요한 샘플은 우측 하단의 사진에서와 같이 라벨링 작업을 해서 인증기간에 보내야만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 정보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인증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공급사에서 이같이 데이터를 한데 취합해 보내주시면 아마도 센스 만점 기업으로 인증 신청 회사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화장품 마케팅 전략입니다. 러시아 화장품 업계에서는 어떠한 마케팅 툴로서 어떠한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마케팅 툴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 소개 자료는 러시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고객이 구매 결정 요인으로 보는 제품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마케팅 자료들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따라서 브로셔, 기업 소개 자료, 웹사이트 등은 러시아 구축은 완전히 기본 중에서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 소비자 니즈에 맞춘다는 것 아주 쉬운 것 같지만서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마케팅 툴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시고 자사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제언드립니다. 다음은 거래선 발굴입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거래선 발굴을 사용하는데 마케팅 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 개척단 참가, 전시회 참가인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시길 제언드립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광고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SNS 시대로 완전히 시장이 탈바꿈되면서 최근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쩜 당연한 팩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약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홍보 자료를 현지어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수단의 모든 마케팅 기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을 마케팅의 주축으로 하되 전시회, 세일즈, 프로모션, 인플루언서 방안 지원 등의 오프라인 마케팅 또한 적극 활용하시면서 고객의 니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노하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시장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의 고유성, 러시아만에 갖는 고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소비 계층은 러시아 서부 지역에 집중됐으나 진출은 반드시 극동 러시아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극동 러시아에서 받은 피드백을 갖고 개선과 보완을 거쳐 서부 시장으로 나간다며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러시아인들은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의심과 우려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제품만이 시장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동물성 제품보다는 천연 화장품을 선호하는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다기능 제품을 더욱 선호하고 특히 피부 트러블 관리에 대한 제품들,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는 제품을 아주 선호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현지어 마케팅 자료는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샘플 키트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원해 주십시오. 검증되는 시간이 꽤 소요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들어가는 샘플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러시아 샘플 키트 아주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폭발적 성장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1년간 꾸준히 오더를 받고 나서 그 다음으로 성장 전략을 펼쳐볼 것을 권합니다. 파트너 발굴입니다. 발굴도 어렵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초창기부터 독점 조건을 걸고 최소 오더 수량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협상 기법은 과거의 사례입니다. 현재의 시장은 아주 적절치 않은 시장이니 우선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실력 한계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러한 침체의 늪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 화장품 기업들의 역발상을 기대합니다. 현 러시아 시장에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진출업체들이 주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틈새를 활용해 올해를 러시아 화장품 진출 원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화장품 북방 시장 진출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